안녕하세요, 메셀퍼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일단은 이렇게 얘기 드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개념은 쉬워요. 개념은 쉽습니다. 개념은, 난이도로 치면은 한 중하? 중하? 이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옵니다. 문제가 좀 한 상하? 상하? 혹은 뭐 중상? 요 정도 난이도로 나와요. 왜냐면 수학적 기납법은 사실 어떤 공식을 배워서 처리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식을 만들어야 되거나 혹은 식을 파악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나왔을 때 나열하는 것도 기본이고, 그 다음에 네모 박스에 쳐 있어서 그 기역, 니은, 디귿 맞추는 형태의 문제 있죠. 뭐 처음에 1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나온다, 2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n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나오게 되니, 뭐 어떻게 나오게 되니,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를 물어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기납법은 제가 뭐 수업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오르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본인이 이제 제가 간단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쳐 주면 직접 계속 넣어보면서 나열해보면서 그 규칙을 찾고 그 다음에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문제마다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드릴 거고, 그리고 그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납적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납적 정의, 수열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게 컨납적이라고 읽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뭐 기어워를 그 커여워로 하듯이 귀납적입니다. 뭐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자, 귀납적 정의가 뭐냐면 처음 몇 개의, 이게 중요해요. 처음 몇 개의 항의 값과 처음 몇 개의 항의 값과 이웃하는 항들 사이 관계식이요.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관계식인데 우리가 수열을, 그죠? 관계식으로 수열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기로 했냐면, 그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일반항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죠?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그러니까 일반 그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그죠? 수열 AN으로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를만도 해요. 왜냐면 이렇게 글로만 받아들였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얘들을 봐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웠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볼게요. 이제 이거를 보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씩 감이 잡혀요. 우리가 첫째 항을요,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의 기납적 정의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째 항일 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항이 하나씩 늘어난다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첫째 항 더하기 공차가 되죠. 그러니까 얘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얘부터는 첫 번째 항이 설정이 됐어요, 지금. 봐봐요. 처음 몇 개의 항의 값이라고 했죠. 그럼 얘도 봐봐요. 그 다음에 만약에 A2가 됐어요. A2가 됐으면 A1 더하기 D겠죠. 그런데 A1이 A잖아.
그죠? 그럼 얘랑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A 세 번째 항을 볼게요. A 세 번째 항을 보면 얘는 이제 요거에 따르면 두 번째 항 더하기 D잖아요. 근데 두 번째 항이 뭐였었냐면 A1 더하기 D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거였으니까 A 플러스 이제는 2D로도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요걸 보고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의 기하학적 정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이 나올 때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등차 수열은 이렇게 봐도 등차 수열이지만 또 등차 수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등차 중항이다라고 했어요. 등차 중항. 그래서 등차 중항을 또 표현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라고 물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숫자를 직접 넣어보자. 그럼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A3. 등차 중항이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이 나와도 이게 등차 수열이구나. 이 표현이 나와도 이게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두 개 들어 드리겠습니다. EX 1번 A1은 2고요. A1은 2고 AM 플러스 1은 AM 플러스 3이다. 그럼 요곳에 A의 20번째 항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첫째 항이고 공차가 얼마인 3인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첫째 항이 2고요. 그죠? 그 다음에 m-1 공차가 얼마? 3인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3n 얼마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형태가 나와요. 일반항이. 그럼 20이라고 하면은 답은 59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예요. 두 번째에 A1이 2예요. 그 다음에 A2가 5래요. 그 다음에 이 A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m 플러스 2를 만족시킨대요. 이게 만족된대요. 그러면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된다? 이 표현이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에 무슨 관계다? 등차 수열이다. 이게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써서 만약에 A에 20을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죠? 답을 구하면 됩니다. 이것도 59가 나오겠죠. 왜냐면 위에 거랑 아래 게 똑같죠. 그죠? 일반항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그 기납적 정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안 준다라는 거지. 뭐 이것은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풀어보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풀 때는 이건 등차 수열입니다라고 주고요.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는 말을 주고 등비 수열을 이룰 때라는 말을 주는데 이제는 기납적 정의에서는 그런 걸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안 주기 때문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말고도 어떻게 새로 정의한 수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에서는 우리가 그 수열의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등차 중앙이 있고 등비 중앙이 있고 공비가 있고 공차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등차 수열을 했으니까 등비 수열도 한번 해봐야겠죠.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 기납적 정의. 자,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입니다. 일단 첫째 항을요. 첫째 항을 우리가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첫째 항은요. A1은 A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등비 수열은 우리가 꼴 형태를 알고 있듯이 이렇게 됩니다. AN 플러스 1항은요. 그 전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준 거랑 똑같아요. 그죠? 이 형태가 만들어지죠. 아, 쌤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봐봐요.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첫째 항이 2니까 여기가 n-1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 항이 2라고 했어요. 만약에 A1이 2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공비가 3이에요. 그러면 A 두 번째 항은요. 3 곱하기 A1이죠.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A3은 어떻게? 그죠? 3 곱하기 A2라는 얘기죠. 근데 A2가 얼마냐면 이거였죠. 3 곱하기 3 곱하기 2였죠. A2가 요거죠. 요거. 그럼 만약에 A4는 어떻게 됩니까? A4는 3 곱하기 A의 세 번째 항이야. A4는 그러면 3 곱하기가 일단 붙어야 되고 A3이 얼마니라고 물으면 지금 A3이 3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돼 있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등비 수열이 맞죠. 그러면 또 등비 수열 이것도 표현이 맞고요. 또 어떤 표현이 있을 수가 있냐?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등차 수열에는 등차 중앙이 있듯이 등비 수열에는 등비 중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등비 중앙 형태도 이 형태로 주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이거 등비 중앙 맞죠? 이 표현 나온 순간 얘는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은 지금 이렇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로는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야. 똑같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표현이 나오면 얘는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까지면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그냥 기납적 정의를 알아봤고 그거 외에도 아까 전에 제가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태도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납적 정의로 된 여러 가지 수열입니다. 여러 가지 수열이에요. 이거는 형태가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그냥 그렇게 표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표현대로 하나씩 따라가 주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A1이 2였다. A1이 2였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AM 플러스 2는요. AM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N이라고 줬다고 쳐요. 그럼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얘가 N이요. 요 N이 계속 변할 때마다 이 N도 계속 변하는 거야. 등차 수열은 요게 없죠. N이 없죠. 그럼 공차가 2인 건데 이거는 2N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만약에 A 두 번째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A 두 번째가 됐을 때는 A1 더하기 2죠. 근데 세 번째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A2 더하기 2 곱하기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쭉쭉쭉쭉 써내려가서 이제 원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표현대로 간다라고 하면 일단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얘는 처음에 4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4 더하기 또 4가 될 거네요. 8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럼 A4는 또 얼마가 나올까요? A3 더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A3이 8이었죠. 8 더하기 6이 되니까 14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수열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모든 게 정말 다 눈에 보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처음에 2였어요. 그죠? 처음에 2였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2가 됐죠. 2가 더해졌죠. 곱해졌거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요? 또 4가 됐죠. 얘는 어떻게 됐어요? 6이 됐어요. 6이 더해졌어요. 여기가 계속 등차 수열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2, 4, 6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볼 것도 없이 여기는 8이 붙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A4 더하기 여기가 2 곱하기 4가 될 거니까 A4가 14였으니까 14에다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8이 붙어지니까 22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가 8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8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아, 얘가 등차 수열 이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예전에는 이게 뭐 어떤 수열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어서 나왔는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뭐 그거를 딱히 뭐라 표현을 하진 않고 그냥 여러분들 보고 여러 가지 수열이 있을 때는 1, 2, 3 땡땡땡을 넣어봐서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항을 구하라고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표현 보고 또 간다라고 하면 이런 표현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만약에 첫째 항이 2야 또 첫째 항이인데 너네 이거 한번 수열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하기 싫어하지만 문제 내시는 분들은 그냥 너네 이 정도는 한번 해봐 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면 되죠. 그냥 그대로. A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1을 집어넣게 되니까 2배의 A1이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 일단 2 곱하기 2가 되니까 4가 됩니다. 그럼 A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2배의 A2죠. 그죠? 아니, 맞죠? 그쵸, 맞죠? 네. 처음에 1 집어넣고 됐고. 아, 이게 3이죠, 3. 2배가 아니고. 그죠? 3A2가 됐죠? 그러면 3배 곱하기 이제는 4가 되네요. 그러면 A2가 4니까요. 그럼 요거는 12가 되네요. 그러면 A4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으면 4, 그죠? A3이 되니까 얘는 4 곱하기 12가 되고 답이 얼마예요? 4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정확하게 찝을 수 있는지라고 물으면 여기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A5는 여기가 5가 될 거고 A4가 될 거고요. 그러면 48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5 곱하기 48이 될 거예요. 그죠? 5 곱하기 48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5 곱하기 48이에요. 그럼 보시면 얘는 몇 배 곱해졌고 3배 곱해졌고 4배 곱해졌고 5배 곱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규칙이 살짝은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규칙적이니까 이 수율을 따라간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착착착착 찾아가시면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나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나열하는 게. 그래서 귀납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고 그러면은 정말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죠?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얘가 1일 때도 어떻게 나와 2일 때도 어떻게 나와 그러면은 뭐 K일 때도 어떻게 나올 거야 그러면 K 더하기 1일 때도 어떻게 나오겠지 라고 하는 게 기납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아 라고 나오면 이게 참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기납적 표현 기납법이라고 해요. 그런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착착 넣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개씩 두 개씩 집어 넣어서 n번째 넣었어. 그럼 n 플러스 1번째도 이거겠지. 이런 거. 요게 이제 기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성립이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 기납법에 대해서는 사실 그 증명하는 과정이 쉽게 말하면 이제 기억에서 뭐 기억 니은 디귿 맞추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한 문과 기준으로는 해서는 제가 한 그거는 2등급 이상 학생들은 어떻게 도전해봐라고 얘기는 하겠는데 2등급 이상이 안 되는 학생들한테는 사실 그 문제는 저는 일단은 포기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거 풀고 머리 싸매고 하는 시간 동안 다른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지. 지금 현재 수학이 24문제에서 25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는 추세인데요. 문과 기준으로.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푼다고 해서 이제 그 24문제, 5문제를 맞춘 다음에 그런 걸 풀어야지. 그걸 못 맞추면서 기억, 니은, 디귿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나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래 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등급 자체가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 맞추나 아니면 2점짜리 2개 맞추나 똑같은 4점이에요. 그거 맞추나 3점짜리 2개 맞추나 3점짜리 2개 맞추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죠? 왜냐면 그건 6점짜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수학 성적이 오르게 되면 약간 사고가 체계적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학생들 성적 쫙 끌어올릴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문과 기준으로 했을 때 수학적 기납법이랑 그죠 그쪽에서 이제 기억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나오는 거는 당연히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대입하면서 쭉 풀어야 되는 건 맞는데 등 기납적 기납법으로 풀어야 되는 정의 문제 있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으로 푸는 문제 그런 문제 증명 문제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급수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네 나중에 풀어. 일단 너네 풀 수 있는 것부터 풀고 난 다음에 성적을 올리고 그런 다음에 더 올라갈 욕심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 건드리면 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정말 수학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뭔 그런 소리가 다 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적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일단 어렵게 나오는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피하고 올릴 수 있는 성적까지는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지. 만약에 그런 거 푼다고 기납법 이런 거 만약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무한급수 문제, 그 도형 같은 거, 무한등 미급수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만약에 학생들 보고 야 이거 너 계속 공부해라고 던져주면 거기서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다음에 성적도 정체가 되게 되고 어차피 그건 어려운 유형으로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하시면 확실히 성적에 도움이 될 겁니다.